어른이긴 하지만 아직도 나는 어른이 안 된 것 같다. 뭐 이럴 때 있지 않을까요?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아니 반찬이 하나 남았어요. 계란말이 하나가. 아니 싸우지 않은데 먹고 싶구나. 보고 있다가 근데 애가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패. 그때는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식탐을 못 버린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니랑 있으면 라면을 끓여요. 그럼 딱 했을 때 딱 정확하게 반이어야 하는데 언니한테 몇 젓가락이 더 가니까 그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회식을 하는데 닭다리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집어 먹을 때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섭섭한. 그러니까 식탐을 못 버린 걸 보면 난 아직 좀 애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두 분 비슷한데. 아니 이거 식탐이 아니지.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에 대한 소유격적인 누구의 소유냐 이거지. 그게 식탐이에요. 이거 다 드세요. 아니 이거 물어볼게요. 마지막 하나에 대한 거는 자기에서 따지면은 윗사람이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예의다. 예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이종호 씨가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를 엄마 아빠한테 한번 드실 거냐 물어보는 게 낫지 않니? 라고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먹지 마가 아니라 물어보는 게. 먹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저는 제 애가 먹다가 흘리잖아요. 그걸 나보고 먹으라고. 누가요? 우리 애가. 먹다가 흘리면 아빠 그거는 이제 평상시 집에서 서경석 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고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 상인지. 그게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 거는 걸 시킨 아이가 먹지 않도록 엄마가 이렇게 먹어버릇하니까 흘리면 아빠. 이렇게 선심 쓰듯이. 저는 그냥 먹어요. 김 소장님은 언제 내가 난 아직도 어른이 안 된 것 같아. 애를 혼낼 때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혼낼 때 제가 이제 배운 바와 알고 있는 바로는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조곤조곤 그렇죠.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발작을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애가 대들면 말싸움을 막 할 때 아, 내 한참 멀었구나. 그럴 때만 느껴요. 네, 몇 살인데요? 6살인데요. 네, 저희 애가 말을 좀 자기만의 논리와 이제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말을 한마디도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한두 마디 한 거야. 알겠지? 그럼 10마디 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받아치는 거죠. 이럴 때. 예. 그럴 때, 아, 이러죠. 예. 저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 때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일찍 고민에 빠졌다고 할까? 중학교 때 가족 기구세였어요. 둘 정도는 아야 되겠다. 벌써 제 외모적인 형성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키예요. 중1 때 180을 넘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벌써 난 어른이다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이 있었고 그 생각들이 이제 지금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원 씨는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네. 그때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누구랑 하고 예. 애를 어떻게 낳고 했는데 그대로 다 이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애가 계란말이를 지 혼자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하는데 벤자민 영화처럼 거꾸로 지금의 20대에 있는 친구들도 그때의 문화가 저렇구나로 굉장히 열광을 한단 말이지.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대는 변했지만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 지금도 먹잖아요. 그 콜라. 근데 그 콜라의 광고가 그땐 저랬구나. 그 운동복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도 입는데 그 광고를 이종원이라는 형이 저렇게 찍었구나. 이게 아마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해 16살인데요. 좋아하는 공감대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누군가 사랑하고 설레고 사춘기 소녀가 물론 시간대는 과거고 우리 아버지 세대지만 그 거기서 보여주고 사랑하고 숨기고 또 밝히고 그 내용이 애가 너무 좋아를 하더라고요. 저는 88년도에 고2였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하고 응팔이랑 같은 세대고 이제 연극 공연을 하고 그날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는데 저를 찾던 그 어떤 이름은 얘기 못하는데 영미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 천호동 쪽 살아서 데려다 주려고 안양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 종합운동장에 내렸는데 내리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곧바로 폭죽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폐막식. 너무 드라마틱하게 폭죽이 터지면서 와 얘랑은 잘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다 터졌어요. 부쳐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서 봤어요. 종합운동장 밖에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남녀공학 고등학교 대전에서 다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수학여행 갔을 때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연습해서 그 여학생을 위해서 부르고 근데 결국은 졸업 때까지 고백을 못했어요. 대학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전 재수를 했거든요. 그 학생은 항공운항과에 들어가서 스튜어디스가 됐고 그 다음에 만나봤어? 못 만났죠. 안 보는 게 나. 고백을 공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 그 사이에 맞아. 안 보는 게 뭐냐면 나도 첫사랑인데 교회에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때 페비케이츠 있잖아요. 페비케이츠. 슈퍼 마라소. 페비케이츠 좋아하셨고. 라이브를 저 소피 마르소. 나 슈퍼 마라소. 소피 마르소? 그 라붐 스타일 나오고 그 청순한 이미지. 그 페비케이츠는 약간 머리킹. 귀엽고 섹시한 고양이 생긴 아, 고양이. 이쁘지. 근데 저는 소피 마르소가 제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탁구 치고 있는데 공수를 하는데 진짜 문이 쫙 열리면서 흰 카라에 검은 교복에 페비케이츠가 서 있는데 소피 마르소가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건 정확히 해주세요. 소피예요, 피비예요. 소피. 그러다가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몇 년 이제 지나가지고 한 3년, 4년 있다가 우연히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아 진짜 교회에 달려갔는데 다른 분이 예. 다른 분.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로 이쁘게 보인다고 미스 코리안 머리 있죠. 아바 돼 있구나, 아바. 쇼핑몰 좋아해서 아바가 돼 있으니까 안 보는 게 나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순수한 감정의 첫사랑이 굉장히 깨져버리더라고요. 임 소장님은 88년도에 뭐 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맞나요? 초육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뭐 그냥 올림픽 했던 거, 그래서 그 학교 때 계속 그거 호도를 그거 계속 그린 거, 그 포스터 계속 똑같이 맞아요, 그린 거, 맞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점수 받고 그랬던 거 기억. 진짜 호들이 지금 그리라면 지금도 그리겠다. 상상을 네, 진짜 많이 진짜 해가지고. 네, 그런 거. 그때 당시에 뭐 이제 광고도 광고지만 또 유행했던 음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거는 이상은 씨 담다디 그쯤 아니었어요? 담다디는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담다디가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그 언니의 스타일도 나오네요. 이거. 박자가 좀 어깨 춤 어떻게 되게요? 아 담다디 담다디. 잘하네. 이게 거의 후크송 원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 담다디. 그래서 굉장히 그때 특이한 당시에 이상은 씨가 강변가요제에서 이 히트곡을 쳤다면은 대학가요제에서 나왔던 노래는 이제 고인이 된 무한궤도. 신해철 씨 무한궤도. 우리 같은 애였어요? 이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무한궤도의 노래는 지금도 온갖 대학의 응원가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 응원춤으로. 시작 맞아. 손드는 거. 맞아. 아 맞아요. 아이고. 그렇지. 기억이요. 좀 한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장르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두 파였어요. 발라드파, 댄스파. 네. 제가 바로 수요일엔 빨간 장미들이 락 발라드. 들국화였나? 아니 다섯 들국화가 아니라 다섯 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옛날 노래 들으면 가사 때문에 노래를 듣게 돼. 가사가 진짜로. 좋았죠 옛날. 리듬 때문에 그래서 있지만 연애에 실패하면은 유행과 가사의 내용이 다 내 맞아요. 얘기였던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왜 라디오 같은 거 왜 녹음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옛날에는 너무 많이 녹음했는데. 음악 틀었을 때 이렇게 툭 눌러가지고 벽서 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의가 없잖아요. 뭘 하나 만들어준다 그러도 USB에 채운다 그러도 그냥 긁어서 넣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 타이밍 맞춰서 다 녹음하고 어떻게든 DJ 소리 빼고 음악만 이렇게 그 안에 넣으려고 그 더블 테크라고 있어서 네, 양쪽에 더블 복사 그다음에 C를 낭송해서 여자 그러니까 선물 해주면 그걸 받으면 막 감동받아가지고 너도 해봤어? 나 해봤는데. 뭔지 알죠? C 알아. 낭송.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제 왁스 같은 건 없었고 젤도 없었고 무스 나오기 좀 전 무스는 아니었고 웰라폼이라고 그러나? 웰라폼이라고 어머니들 바르는 뭐 이렇게 크림 비슷한 게 하얀 있었어요. 거. 그거 이제 몰래 숨겨놓고 그걸로 이제 머리 좀 만지기 시작하고 웰라폼 바르고 운동장 한 바퀴 뛰었는데 먼지가 그대로 붙어서 웰라폼 절대 안 떨어지는 거야. 털어도 안 되고 웰라폼 그냥 먼지면 먼지 모든 게 다 먹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 3층이었는데요. 딱 나오면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제 보물창고. 그 안에 다 숨겨놓고 들어가서 아침에 머리 그냥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꺼내서 다 손질하고 그러거든요. 또 여자들이 그렇게 여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 저희 아버지가 겁나 무서워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다 털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담배, 라이터 이런 거 많이 나와 소화전 열면. 여자애들이 이제 눈썹을 처음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논노라는 잡지 논노. 일본 걸 네, 들고 네. 와서 논노 재팬. 눈썹을 이제 이렇게 애들이 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때 그 눈썹 칼 이런 걸로 이제 그거 누가 하나 가져오면 이제 그거 이제 쉬는 시간에 밀어보는 건데 이제 잘못 밀고 뭐 이제 장난치니까 밀 때 확 밀어버리고 이러면 반이 막 다 이렇게 밀리고 막 이제 이러면 막 싸우고 이제 그런 거 관심 한참 많을 때죠 이제. 확실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멋은 최고의 멋은 이거죠. 이렇게 스프레이 이거. 네. 그래서 드라이를 이 뿌리 쪽에다가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애들은 끝에다가 뿌려서 무거워서 주저앉고 이 밑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너무 놀아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도 계속 한 연극 영화학 학생이기 때문에 그때 봤었던 영화가 이제 그 영웅 본색. 聲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晴天，聲聲歡呼躍起。 그때는 아마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최고의 홍콩 루아로 거의 주연반, 시초였죠. 유덕화, 장국영. 영웅 본색은요 형제인 집 그 형 동생은 무조건 봐요. 그걸. 저희가 딱 형제거든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형하고 나하고. 그 영화 보고 나면 한 달간 정말 잘 지내요. 뭐 챙겨주고 한 달 넘어가면 이제 또 싸우고. 영웅 본색 2 나오면 다시 또 친해지고. 기억나는 게 우리 바바리. 바바리. 그때 살려고 저기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새벽 시장 같은 데는 원가에 살 수 있으니까 도매가로 살 수 있으니까 괜히 그거 성냥개비하는 예, 거 걔는. 입에다가 물고 다니고. 괜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공중전화만 보이면 우리 어릴 때 무조건 잡았어요. 장국영이 무조건 잡으면 웨이 딱 그랬어. 워하이농농 너이뱅 전화 끊어져. 장국영 씨가 되게 많이 따라 불렀어요. 유비 원소 우여뱅. 우리 남학생들한테는 왕조연 최고 아니었어요? 왕조연. 정말 청순하잖아요. 그 특히 천사 옷 입고 이렇게 일어날 때. 그래서 왕조연 씨하고 같은 무대에 선 적이 있어요. 왜요? 93년이나 4년인데요. 왕조연 씨가 내한을 했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저희가 그 병사로 출연했을 때 중국까지 한 20명 중에 한 명 호위한 쫙. 왕조연 제일 예쁠 때 본 거구나. 그렇죠. 제일 좋을 때죠. 고등학교 때 막 좋아했던 그 배우를 코미디언이 돼서 그분 출연할 때. 이게 의미가 결혼은 우리 저 이지혜 씨 결혼도 아주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같은 방송사 아나운서도 아니고 M 방송이에요. 네? 저는 맞아요. 다른 방송사의 남자 아나운서랑 한 거예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저희 동기가 전현무 씨인데 저한테 눈이 너무 높다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이상형은 너무나 정말 아무 조건도 아니다. 딱 그거였거든요. 바르고 강직하며 맑고 환한 기운이 있어서 내 옆에서 나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밝은 기운이 있는 사람. 바르고 강직하며 맑고 환한 기운이 있어서 내 옆에서 나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밝은 기운이 있는 사람. 이거였거든요. 와 진짜 높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눈이 너무 높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명론자였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옆에 오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타방송사 아나운서로 진짜 2005년부터 조금씩 이어온 것들이 나중에 진짜 운명의 조각들이 되더라고요. 정말 사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오빠 보니까 우리 둘 다 아나운서고 10월 9일 올해 보니까 토요일이더라. 그러니까 그날 괜찮으면 결혼하자고 10월 9일 날. 10월 9일 시간 괜찮으면 시간 결혼하자고. 비워놓으라고. 와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아니, 수업 인사하고 일주일 만에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겠죠.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황당했대요. 나중에 한 얘기였는데 그때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얘랑 나랑 지금 사귀는 게 맞을까? 약간 아리송하던 때였대요, 자기는. 집에 가서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이 말에 공감 가는 게 저는 첫 데이트할 때 결혼하자고 했어요. 일주일이잖아요. 저는 집사람이 M본부 거기 분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 끝나고 우리 제 생일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차 안에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첫 뭐라고 부를게요? 만남에. 네. 연애 티칭 전문가로서 우리 김 소장님은 남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귀다가 잠깐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주 정도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이제 되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 관계가 지금 약간 깨진 거에 대한 좀 더 많은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다시 한번 붙잡는 거를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아. 한 번도 그렇게 남자한테 비굴하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걸 느꼈고 내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거를 내가 잘 조율을 해보겠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네가 핵심을 잘 깨달았다. 지금 나랑 안 된다 하더라도 네가 이 깨달은 거를 다른 남자에게 적용한다면 너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네가 감정적으로 싫은 건 아니나 2주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생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자. 네,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식으로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사리를 분별해 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같이 가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결혼 결정하게.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살다 보니까 진짜 저희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 사리 분별을 그때처럼 항상 그러니까 감정의 요동이 별로 없고 제가 예를 들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같이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한 이렇게 해서 냉철하게. 좀 적어도 될까? 네, 적어.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지. 막 감정 잠깐 적어도 되겠지? 그래서 막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저한테 침착해. 녹음을 하면서 들어보래요. 무슨 일 하시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침착해. 녹음을 한번 해서 들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한번 녹음을 진짜 해봤거든요. 네. 말이 안 돼. 맞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듣는데 말이 진짜 안 되네. 네, 이제 약간 그런 식이죠. 우리 아지트에 놀러 온 철수와 영희들이 언제 어른이 되었느냐 어떠다가 그러면은 결혼을 했을 때 또는 내가 엄마가 됐을 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혼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라면이 가장 맛있으세요? 너구리요. 너구리. 오동통합면. 오동통. 네. 신라면. 신라면. 보통 이제 무슨 라면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은 진짜 배고팠을 때 옆에 사람이 끓인 라면을 딱 한 젓가락 얻어 먹을 때 그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인 것 같아요. 네, 결혼 생활의 만족도도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이제 동창회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제 남편 뭐 하고 뭐 남편 뭐 잘해주고 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결혼이란 개념을 계속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도 오히려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라면이 계산적으로 살아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남의 거 뺏어 먹으라는 얘기. 아니 난 얘기 뭐냐면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 결혼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만 생각했지.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과 뭘 하고 여기서 또 뭐 하고 뭐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부분도 그렇죠. 필요하지 그런 않을까.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가 돼가지고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신혼기가 있고 막 이제 변화가 있고 자녀들이 떠나고 그런 주기에 따라서 딱딱 맞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생각의 전환이. 벌써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얘기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결혼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건데 결혼한다고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하지 말래요. 에? 아 왜 벌써 결혼하려고 하냐? 아, 이 시기. 상대방이 아니라 시기가. 왜 결혼하려고 하냐? 너 혼자 더 살아봐라. 그 한참 얘기 때인데.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후배들한테 결혼한다 그러면 야 혼자 살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선배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결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자는 이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본대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반대로 아내도 살다 너무 힘들면 지갑에 남편 사진을 이렇게 꺼내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서로 사진 보면서 결혼을 해 보면은 막상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뭐야 이런 건데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만 이렇게 당혹스러운가? 이러고 또 SNS나 이런 걸 보면 다 너무 잘 살아. 너무 행복해. 막 절대 싸우지 않아. 적자도 없어요. 뭐 이자율의 고민 이런 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만 문제였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대하신다고 이제 하죠.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이제 로맨스. 일종의 이제 신데렐라 동화책의 이제 후유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모든 모든 동화의 동화책의 끝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완전 매직으로 쫙 그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 남자들은 사실 결혼식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로망이 별로 없는데 많은 여성들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결혼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전초전 맞아요, 시작인데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동복이나 등산복 이런 게 원래 결혼의 컨셉에는 좀 더 맞는. 결혼 전후가 완벽하게 달라서 당황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네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섬이 돼줄게 이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애가 되더라고요. 마음껏 놀으라.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막 밤에 막 이렇게 졸면서 게임하면서 자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 거 보면 애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 가장 돈도 덜 들지 않아요? 그것도 무료 게임만 해요. 무료 게임 아니에요? 그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주사위 굴리기도 주사위가 되게 비싼 게 있고요. 알아봐야겠네. 왜 자꾸 뭐가? 알아봐야겠네. 저는 연애할 때 이제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놀러 오잖아요. 와서 그렇게 놔두라고 그래도 치우. 난리가 나요. 막 청소에 늦었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 아니 이것까지는 설거지를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저도 저 친구가 아주 가정적이고 집안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했더니 지금 그때 잠깐 그게 하고 싶었었어요. 네? 원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많이 변해요, 여자가 많이 변해요? 글쎄요. 여자가 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변하고 임신 전에 한 번 변하고 예, 그건 여자가 변한다기보다는 엄마 역할이 이게 많이 여자가 변한 거죠. 변하도록 하니까. 근데 그거는 또 그게 있어요. 남자들도 적당히 육아에 동참을 하면 그 변화폭을 훨씬 줄일 수 있죠. 남자가 필요에 의해서 변해야 되는데 남자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치만큼 변했음에도 여자까지 불구하고. 같이. 남자는 멋있던 남자인 캐릭터를 잠시 가졌다가 원래 나로 잠깐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고 원래나 그 여성은 다른 분이 이렇게 오시는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도 좀 로맨틱했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저는 평소에 5년 전에 입었던 그냥 실크 잠옷을 입는데 보풀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전 그냥 집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입어요. 근데 저한테 제발 그런 거 입지 말라. 맞아요.
벚꽃 주무시라는 얘기죠. 아니 전적으로 또 그건 편하게 입고 싶어. 저는 사실 검소한 아내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나는 좀 차려입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그 저도 평소에 무거운 가방 들고 나기 싫을 때는 그냥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그 비닐봉지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 들고 다니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고다. 비닐봉지. 저는 그 소박한 그 아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이라는 거는 솔직히 싱글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 결혼해 보면은 너가 내가 결혼한 사람이었니? 이러면 새로운 갈등. 그러다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과 함께 너는 누구니? 우리 왜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엉겨붙고 거기다 이제 확장된 가족 관계. 그런데 굉장히 예의를 끼쳐야 되는 상대방의 가족에게까지 수많은 관계들이 생기면서 불안정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빚이 생기고 또 아기를 낳으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해요. 그래서 행복, 안정, 로맨스가 있을 줄 알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의 문을 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고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이제 무한 책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은 통제로 시작되죠. 옛날에는 야 계속 마시자, 계속 마셔, 계속 마셔. 찜질방 갔다 가본데 그런데 집에 가야 돼. 이 통제. 여자들도 막 다 사, 괜찮아, 다 사. 12개월 후에 다 사 그랬는데 다 살 수가 없는 그 통제. 근데 아기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되죠. 이제는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얘는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아기를 제가 처음에 낳고 아기가 딱 왔는데 얘를 딱 눕혀놨는데 이제 얘는 내가 없으면 죽는구나. 이 딱 그 압박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로서 이제 영화를 포기했었어요. 드라마는 6개월 동안 이제 7개월 동안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매달 이제 수입이 오니까 안정적인데 영화는 이제 한 번 계약하면은 6개월 될지 1년 될지만 기다려야 되는 그 고정 수입만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생기고 결혼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영화는 이제 접고 방송 위주로 이제 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딱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배우자는 이 사람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지라고 기대하지만 결혼하면 나의 부족함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가 막 나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냐 괴롭고 너는 그런 사람이었냐 괴롭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하고의 삼각구도 시댁 친정하고의 사각구도 오각구도가 되면서 거의 갈등의 폭풍이. 그래서 잘 먹는 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다가 처먹는 게 싫어가지고 이혼한다고 막 그것처럼 갈등이 엄청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갈등 그래프가 보통 3년 차 때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 같으세요? 한 10년 가면 10년? 이제 죽지 않을까요? 10년? 30년? 30년? 나이가 들어서. 도장 찍을 때. 네, 일반적으로 볼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아요. 네, 그냥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방치했을 때. 네,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는 지금 갈등이 생겼어. 근데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풀어갈까. 이거에 대한 그게 없을 때 방치시켰을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부부들이 하루 대화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루에 15분만 해도 이혼율이 굉장히 줄어든대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면이 없으니까 어쨌든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들이 싹 정리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 사람 남자 친구예요, 사람, 저는 남사친.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남녀공 합반 다녔기 때문에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애들하고 할 얘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친구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지혜야 절대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 조심해. 딱 이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연락하고 신경 쓰여요 남자들. 신경 많이 이게 쓰이죠. 얼굴 책 거기에 내 아내 사진을 올렸더니 경민이 아직도 예쁘네요 라고 하잖아. 경민이 아직도 예쁘네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전현무한테 연락 오는 건 뭐라고 안 하죠? 전현무는 결혼한 여자한테 연락 잘 안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저는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좀 바쁘니까 음식을 그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무조건 냉동실에 이렇게 일단 넣고 보는 거죠. 근데 넣고 보는데 이제 음식을 딱 급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하기엔 너무 그렇고 이제 일단 그걸 해동을 시키는데 처음에 괜찮다 싶을 때 바로 넣으면은 해동하면은 굉장히 그게 싱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아니 이거를 언제 했어? 바쁜데 언제 늦게까지 그걸 언제 너무 감동할 때 제가 냉동실에서 끝냈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금방 해. 내가 이제 결혼한 지가 금방 해. 이렇게 해주는 거. 저는 남편의 일기를 몰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뭐 의심하고 막 그래서 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야. 아, 오늘은 좋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 만났을까? 근데 저는 가끔 남편이 제 걸 봐줬으면 좋겠어서 일기를 막 써놓거든요. 나 정말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내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귀여우시다.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서 딱 옆에 정말요? 두는데도 절대 안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하니까 몰래 봤어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안 얘기 하는 좀 게 들어보자. 낫더라고요. 안 하시는 게 네, 그래서 봤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저는 진짜 엉엉 울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저랑 예전에 싸웠을 때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글로 보면 더 아픈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막 글로 써놓으니까 이거는 여기 묘사된 나랑 어떻게 살지? 나랑 살 생각이 아닌 거구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몰래 본 거잖아요.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면 안 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뭔가 운 티가 나니까 남편이 와서 왜 그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느냐.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너랑 약간 그 푸는 방식이 달라서 그냥 혼자 갖고 있다가 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여기다 배설을 해놓은 거다. 나는 시원하게 배설을 해놓고 물까지 다 내렸는데 너는 왜 거기 가서 냄새를 맡고 있느냐 킁킁거리며.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깨닫고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리고 보지 또 않아요. 하나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욱해서 그 당시 막 얘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해서 푸는 분들은 상당 부분은 안 해도 될 얘기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조금 민감한 편이기도 하지만 잘 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 핸드폰 패턴 풀릴까봐 언젠가부터 지문이 지금 아 이렇게 질문을 이게 할까 잘 때 봐. 여자들이 너무 한다는 거지. 진짜요? 아, 진짜 그거 대문 저도 열리니까 잘 때 남편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이러고자. 지금 안 해요? 손끄다가 이렇게 할까 봐. 진짜요? 의외로 사람들 잘 때 남편은 이렇게 해서 그럼 안 해도 꼭 맞아, 찍는 맞아, 거야. 맞아. 이제 이러고 자든지 죽어도 손 공개하세요. 이렇게. 부부 싸움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닌데 막 하는 부부 싸움. 그리고 뒤처리를 안 하는 부부 싸움. 이게 이제 나쁜 얼른 싸움이고 그 싸우는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얘기해서 풀자 이런 주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자 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분명히 뭔가 기분이 나빠.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저 더 답답하잖아요. 우리 집이랑 반대네. 아 그래요? 미치겠어요 지금도. 막 말을 계속 하고 싶어서. 바로 저도 해결하고 비슷한 싶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남편이 저쪽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봐요. 굉장히 격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차분한 사람인데 어느 날 휴대폰을 던진 거예요. 에잇 하고. 그랬더니 완전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가 아니라 오 표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휴대폰을 던졌으니까 불편한 사람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정말 화가 나서 벽을 한번 팍 찐 거예요. 그러니까 벽도 무서졌지 자기 손도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오 그래 다른 표현을 이제 찾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나중에 벽도 자기가 수리해야 되지 이것도 이게 상처 치유해야 되지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치는 방식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표현의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각 때 저 결혼해서 그 얘기하신 게 전화기 던진 거, 벽 친 거, 구멍 낸 거. 두 가지 해봤나요? 다 해보셨어요? 다 해봐. 핸드폰.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손해면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벽 쳤는데 벽이 빵꾸 나가지고 100만 원 벌어주고 맞아. 석고보드 다 바꿨대. 맞아요. 가장 나쁜 부부싸움이 어떤 부부싸움이냐면 이런 거 있죠. 싸웠던 장면은 기억나고 그다음에 그때 했던 눈빛
그때 분위기 이런 거 다 기억나요. 그때 뭐 던진 거. 맞아. 근데 왜 싸웠는지 기억 안 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쁜 싸움입니다. 상처는 남지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쁜 싸움인데 부부 싸움 잘하는 뭐 5가지. 요것만 해도 아마 극한으로 치닫는 거는 아마 네. 좀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지막 1도를 건드리지 않는 거지. 이게 그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 100도씩 확 끓는 것처럼 이 부부들은 살다 보면은 이 말을 하면 당신은 터진다. 이거 이제 뇌관을 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지 엄마랑 똑같구나 이런 말 같은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 폭파해버리는 걸 아는데 이걸 또 할 때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이제 있잖아요. 터트릴 때. 에라씨 그냥 확 그냥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 순간적으로 시원한 막 이게 있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집안 보라고 그랬구나. 그런 말, 그런 말. 너 이래가지고 그때 신불자 됐었던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렇게 와. 자기가 묻었던 비밀 같은 거.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죠. 세다. 그런 게 이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가지 않는 거.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격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다 진짜 치겠다 이러면 잠깐 있다 얘기해. 이런 건 이제 괜찮아요. 잠깐 조금, 야, 우리 너무 격해졌다. 조금 한 30분만 좀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이거 짚고서 에이, 이렇게 확 나가버리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나가버리고 막 문 닫고 막.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때부터 나갔어? 지금 나간 거야? 그리고 전화하면 꺼져 있고 막 안 받고. 근데 또 막상 나간 제가 어디 그때 강의를 갔더니 이렇게 나온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것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나갔던 남자들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그 나가보니 갈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코치해주기를 온다는 얘기를 꼭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나갔다 올게. 에이씨 나갔다 올게 이렇게. 그래야 이제 들어올 때 무할하지 않다. 이제 이랬는데 너무 이제 힘들면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나 잠깐 뭐 30분만 나갔다 올게라든지 나 여기 편의점에서 잠깐 맥주 한 캔만 사올게라든지 나 잠깐만 차에 가 있을게. 싸우다 말고 어떻게 그래? 아니 그게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가버리면서 딱 단절이 되면은 상대방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종류죠. 완전히 대화를 회피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일종의 복수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잘하는 법은요. 7310 이렇게 나왔는데 남자들이 쉴 때는 뇌의 70%가 쉬고 30%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고 하고 여자들은 쉴 때 뇌의 10%가 쉬고 90%가 안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토요일 아침에 어쩌다 싸움 나냐면 남편 약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자들이 중요한 얘기 그때 하는 거야. 어머니 칠순잔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잘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럼 실제로 생각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느냐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이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가 됐을 때 얘기를 꺼내야 되고 상대가 너무 피곤하거나 예를 들어 야근을 3일째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대구선 당신 오늘 내가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꼬리를 물어서 꼬지 말고 토픽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A라는 걸로 싸웠으면 끝까지 A로 가야 되는데 보통은 A로 싸우다가 보통 B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당신 술 마시면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은 진짜 그것 때문에 얘기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그게 A잖아요. 술 마시면 연락이 잘 안 된다가 A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A로 받을 때면 그래 내가 좀 연락이 안 되지. 아유 뭐 근데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A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술 마시면 연락이 안 돼? 근데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러면 이제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상대방이 B로 갔지만 A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내가 말투가 이런 건 좀 미안한데 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이 곱게는 안 나오네. 그런데 일단 지금은 당신 술 마시면 연락 안 되는 얘기를 하자고. 이게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A로 오는 거야. 근데 대개는 열받으면 A에서 B로 갔다 Z로 가죠. 치약 짜는 걸로 싸우다가 집안 얘기 나온다니까. 치약 짜는 걸로 싸우다가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게 가족 얘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A, B 처음에는 Z까지 가는 동안에 단계별로 가요. 점점 하다가 Z로 가는데 이게 A에서 Z가 아니라 A에서 출발했는데 중국어로 가요. 그 아니에요? 아예 일본어 건너서 막 중국어에 가서 겨우 마무리가 돼요. 진짜 따자오로 끝난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결국 언쟁을 잘 끝내는 방법이죠. 엄마 아빠가 싸우곤 했던 뭐 싸울 때 이런 말 있죠. 막 얘기가 붙어요. 논리적으로 막 서로 가다가 논리도 없어지고 막 격해지면 엄마가 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말이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열을 잡고 물어봐. 열 잡고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은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맞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 그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타인이고 30년 이상 따로 살았고 그 같이 산 지는 뭐 길어야 10년, 15년, 20년. 근데 너무나 이제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치. 그냥 그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합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번에도 못 때문에 싸우다가 아, 이 얘기는 우리가 10년을 싸워도 도무지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먹다가 숟가락으로 딱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을 얘기해도 절대 협의할 수 없다는 것에 협의하는가. 그럼 자기 그거 협의하겠대요. 그러면 그것에 협의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협의하는 게 그게 그 순간의 최대한의 협의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 그냥 다 다르구나. 저는 이게 그 이제 부분을 중요하죠.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없어졌어요. 저 전국에 기혼 남녀 8,500명 대상으로 부부 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하고 물어봤더니 3위가 당신이 그렇지 뭐. 제일 많은 말이다. 당신이 그렇지 뭐면 상당히 그 공손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그렇지. 네. 그거요. 에이, 그렇지 뭐. 2위가 결혼한 거 후에. 아, 너무 아픈 말이에요. 진짜. 1위. 됐어. 말을 말자.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라 아 그래도 나도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고 안아주면 저는 풀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를 한두 안 번이죠. 아,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과해. 그럼 남편이 위트 있게 넘어간다고 토마토 하면 안 돼? 배 하면 안 돼? 뭐 이래요. 그러면 그냥 애교 있으시다. 그거보다 위기에서 웃음으로 틀어버리면 상대가 웃으면 끝난 거거든. 그럼 좀 살짝 밑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난 옛날에 너무 잘못해서 홀딱 꽂고 난 선글라스만 끼고 있은 적 있어. 반팔티만. 샤워하고 나서 반팔티만 롱티만 입으면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못하면 깁사라 부서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은 아 남편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촌수가 없다고 그러잖아. 언제 어떻게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촌수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 뭐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얘기하고 또 그래서 또 힘든 시간들을 다 이렇게 지내가는 것 같고. 그 기념일을 이제 뭐 누가 뭐 선물 누가 해주고 누가 이벤트 준비하고 뭐 까먹으면 화내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365일 동안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말 못하는 매듭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매이는 거죠. 이렇게 딱 뭐 갈등 이런 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푸는 날이 기념일이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30년 살면 30번 매듭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풀면 30개의 매듭이 있는 채로 가는 거고 부부들끼리 1년에 한 번씩 기념일에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매듭 하나씩 이렇게 푸는 그런 걸만 해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조금씩 정과 정이 쌓여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집중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많이 하는 실험인데요. 네. 칵테일 파티 이 책상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옆에서 들리는, 옆에 테이블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하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잘 안 들리냐면요. 옆에 테이블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 집중을 하게 되면. 왜냐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깃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듣고 싶은 얘기 들리죠. 야한 얘기 뭐. 여자 얘기. 맞습니다. 첫 번째 야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내 욕하는 얘기? 그렇죠. 내 이름이 나왔을 때 이름. 예, 나와 관련된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느냐 해봤더니 우리 뇌는 일단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 관한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뭔가 내 생존에 그렇죠. 개체 부분해야 되니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내 인사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뭐 나에 대한 욕이라든지 예, 그렇죠. 사람 깨울 때도 깊이 잘 때 아무리 떠들어도 안 일어나다가 이름 영서가
그럼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발견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성적인 얘기. 종족 번식. 누가 사귄다더라. 사귀는 거보다 더 센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야 잤다더라. 누가 쟤랑 잤대. 뭐 했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하다못해 예. 뒤에서 야 저 여자 죽이지 않아? 이러면 다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번식에 관한 이런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실험이 되겠죠. 그게 남성, 여성 공통인가요? 남성들이 다수인 지금 여기서는 다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성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남성, 똑같은 여성 것 같아요. 동의 같습니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걸까, 가슴으로 하는 걸까? 가슴. 가슴이 안 가슴이죠, 나와. 가슴. 사랑은 가슴이죠. 가슴에 아무것도 없고요. 당연히 되죠. 이런 비슷한 논의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감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는 뇌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뇌가 이 사랑을 대하고 그다음에 암컷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동물 사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사마귀가 그 교미하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십시오. 뭔가 머리가 좀 없어. 이상하죠. 뭐요? 근데 뭐가 허전하죠. 머리가 머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 암컷은 수컷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 먹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수컷들은 암컷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먹힐까봐. 예, 그래서 보통 암컷이 뭔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예, 암컷에 이렇게 등에 올라타서 거의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교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야. 너 위험해, 너 위험해. 너 이러면 안 돼.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 죽을 수 있어,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순간에 암컷이 고개를 돌려서 뇌를 얼굴을 먹는 거죠, 머리를. 이 뇌가 더 이상 이제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컷의 몸이 결국은 계속 교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없는데 계속 돼요?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사마귀를 잡아보시면요 머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당분간 좀 움직입니다. 오히려 더 용감하게 다는 거예요. 헐야. 그래서 뇌의 역할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암컷에 접근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뇌가 사람 뭔가 조심시키고 주의시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못하게 하고 등등등을 조절하게 만드는 자아 기능을 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은 정말로 번식하는 데는 도움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자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무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냐면요. 제가 부자가 돼서 이제 많은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부인들이 나눠 갖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 화가 카르바조의 그 유명한 그림이죠. 그 유디트 필로퍼슨 장군인데 결국에 친하게 지냈던 여자한테 이렇게 목이 잘리는 여기 사마귀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되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천하의 헤라클레스도 결국 자기 아내한테 죽었고요. 그렇죠. 그 아가멤논이라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도 고향에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렇죠. 아니 근데 방금 이야기 종합하면 뇌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기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능적인 행위가 그렇죠. 아니다. 뇌가 없으면 성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몸이 그냥 따라가겠죠. 반응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뇌가 있어서 그거를 다 맘대로 가지 못하도록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주로 신기하게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 공포나 두려움이나 분노 이런 거는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는데 주로 행복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행동학적으로 그 헬렌 피셔라는 여자 박사님이신데요. 사랑을 3단계로 구별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뭔가 만남을 그리워하는 그런 욕정의 단계죠. 욕정. 몸속에 그 성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성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배우자를 찾고 그다음에 그런 욕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뇌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를 끌림이라고 그러는데요. attraction. 뇌에서 또 다른 종류의 호르몬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이제 뛰고 혈액도 빨라지고 하는 게 이제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끌림의 단계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과연 우리가 심장이 뛰어서 뇌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 생겨서 심장을 뛰게 하는 건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안 밝혀져 있는 거고요. 남녀가 처음에 사귀게 되면 공포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이동산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심장을 뛰게 만들면 머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카필라노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카필라노 계곡에 가면은 굉장히 안전한 다리가 있고 굉장히 무서운 다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무서운 다리를 건너온 남자들이 거기 그 앙케이트하는 여성한테 나중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애정이 끌려서. 근데 반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넓은 안전한 길을 넘어온 남자들은 똑같은 여성인데도 나중에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이민을 가라고. 이민을 가면 타지에서 굉장히 또 다시 돈독해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불안한 환경에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없고 둘이 굉장히 의지하게 되니까 사이가 맞아. 다시 그 얘기가 좋아진다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뜨거운 화학적인 관계는 거의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뇌가 변합니다. 정말 끈끈한 그런 연결고리가 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이라고 하는. 근데 그 정에 해당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있어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원래 임산부가 애 낳을 때 하는 호르몬인데 맞아요. 이게 남자의 뇌에서 이렇게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은 안정감. 그러면서 소셜 본드가 형성이 됩니다. 사회적인 인지관계가. 그리고 또 뭐 바소프레신, 바람 피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NGF라고 그래서 너블 그로스 팩터라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를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의 뇌, 그다음에 중년의 뇌는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헬렌 피셔 교수님이 저기까지 연구를 하시고 더 이상 연구를 접으셨나 봐요. 왜? 이게 끌림 애착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다음 나오는 게 권태기, 매너리즘, 이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약간 이해도 가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사랑의 감정이 바뀌면서 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화되면서 바뀌는 현상에 의해서 저게 더불어진 게 아니냐. 제 뇌가 옛날 뇌 같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잘 계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어떤 나이 때가 만나더라도 비슷한 반응을 겪을 거예요. 같은 이 시간은 별로 안 갔는데 사랑의 진행에 따라서 형이 20대 때 연애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 때 또 저 그렇죠. 사이클이 또 다시 반복이 지금 형 바람 피면 다시 저 사이클로 가요. 그래? 과연 우리가 이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게 지금 곡선이요. 여기 지금 남자 곡선이 있고 빨간 게 빨간 게 녹색 남자. 있잖아요. 녹색은 여자잖아요. 보시면은 시간이 보시면 벌써 남자는 1시간만 지나면 이게 혹시 잘 진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여성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시간도 길지 않나? 남자 1시간에 하는 생각을 여자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 한 2달이나 돼야 하네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거 외에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야 될 것들이 많아서. 왜 남자들의 뇌만 연구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여자들의 뇌도 궁금해요. 여자들의 뇌는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연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쥐만 해도 이게 사이클이 5일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쉽지 않고. 너무 변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 남자 생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수컷들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들이 대부분 단순해서. 수컷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아니 남자들 얼마나 단순하고 일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류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보다 한 3배 이상 진화됐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 그 여자들은 자기 무리에 가서 그래요. 저런 멍청한 인간들이냐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들 무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맞아. 상위 버전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